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한약,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신 분들보다 뭔가 증상이 훨씬 더 심해서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환자분들이 뭐 소화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몸속에 독소가 많다든지 네. 심장이 너무 약하다든지 심장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한 치료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네. 제가 몇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소적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한 위장의 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장관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요. 미세한 진동작을 유발시킵니다.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의 투과성, 흡수력이 증가되면서 네. 위장관 심부 조직의 위장관 정막 속사 내벽에 오랫동안 굳어지고 덩어리진 담 독소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장관 쪽에 네.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동작과 열작을 가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독소가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뭐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따뜻하고 네. 편안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잠자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네. 실제로 치료 이후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침요법이라는 건데요.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담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를 잘 정제를 해서 치료 부위와 경혈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독소가 배출되는 치료법인데 그렇게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약뜸요법이죠. 약뜸요법은 약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담 독소를 잘 제거할 수 있는 약재 10가지 이상을 쪄서 환자분의 그 문제가 되는 복부 위에 올려놓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독소 배출이 용이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렇게 해서 독소가 제거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쪄서 올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와 온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위장관 점막 속사 내벽이나 이쪽에 독소가 많은 것을 이미지한 영상인데요. 이런 약등요법을 통해서 약이 흡수되면서 독소가 제거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모든 치료에는 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또 동반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종합적인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또 많은 고통을 느끼셨다가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된 또 사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떤 분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분은 37세 여자 환자시죠. 네. 젊은 분입니다. 이분은 배가 너무 나오고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단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임신은 아니었고요. 미혼 여성이시고요. 예. 보면은 복부 팽만감, 복부 장렬감, 네. 명치 답답, 통증, 잦은 방기, 속쓰림, 구역, 구토 모든 위장병에 관계된 증상들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변도 예. 안 좋고요. 근데 진단은 뭘 받았냐면 신경성 위장 질환이에요. 영리성 시스템이 전부 다였습니다. EAV 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담 독소에 의해서 장기들이 문제가 생겼죠.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치를 없애는 탕약뿐만 아니라 뭐 소적 치료, 약침 치료, 약뜸 치료 등 하셨고요. 저기 빨간 점 찍은 데는 네. 굳어져서 복진을 했을 때 딱딱했던 부위들입니다. 네네.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증상이 좋아졌던 환자시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배가 나와서 들어오셨는데 네. 입원도 하시고 외래도 다니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 이미 배는 많이 꺼졌고 외래 다녔을 때 더 많이 좋아지셔서 S라인이 되셨어요. S라인. 네. 자, 이렇게 한약과 아로마, 소적, 약침, 약등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분들을 보니까 다양한 전신질환을 지금 호소하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체크를 해볼 때 단순히 이런 소화기 질환의 문제인지 이런 담 독소에 의한 다른 문제가 생긴 건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담독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네. 시청하신 분들은 한번 또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진행하신 분도 본인이 네, 몇 저도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해보겠습니다. 보시는데 네. 소화기 증상하고 전신 증상이 이게 아우러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째,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됩니다. 위장이 담독소에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음식이 빨리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하게 되면 속 쓰리고 트림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신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체하죠.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조금만 네. 먹어도 막 체합니다. 그다음에 음식이 잘 안 내가서 역류하게 되면 자꾸 속이 메스껍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 위만뿐만 아니라 장 같은 경우도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장 운동력이 떨어져서 또 소화가 안 된 게 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합니다. 더부룩한 이유가 음식의 위장에 오래 있기 때문에 더부룩한 거죠. 네. 또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장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변비가 있기도 하고 설사가 있기도 하고 변비가 설사 교대로 있기도 하고 방귀를 자꾸 끼기도 하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소화기 증상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자주 아파서 MRI 찍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장에 있는 담독소가 머리로 가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 어지럽습니다. 네. 자주 어지러워요. 그래서 메니에르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소가 머리로 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 수험생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꾸 기억도 잘 안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성적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자꾸 까먹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자꾸 까먹고 두통이 같이 온다 그러면 치매 위험성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네. 우리 얼굴에는 우리 오장육부에 특히 소화기와 관계된 경락들이 얼굴로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담이 많게 되면 담이 얼굴로 와서 얼굴이 누렇게 검어지거나 기미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면구루증이라고 했어요. 면구. 얼굴면 네. 떼구증. 위장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나빠진다.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 밑은 특히 저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 주변에 또 위장의 조직 그 경락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독소가 올라오면 눈 주변에 다크서클이 생기도 하고 예. 뭐가 자꾸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눈이 그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독소가 자꾸 눈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하면서 통증도 오고 네. 자꾸 이제 안구 건조증도 오고 막 그렇죠.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취가 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잇몸 질환이 있는지 충치가 있는지 또는 편도 결석이 있는지 비염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구취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한 분들은 진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한 5에서 10초면 진료실이 완전히 구취로 꽉 찹니다. 그런 분들 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위장에 있는 담독소가 올라와서 나는 냄새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자주 피곤해합니다. 자주 피곤한 이유가 간으로 독소가 많이 가서 피곤할 수도 있고 둘째로는 식곤증인 경우도 많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머리에 자꾸 독소 올라오고 간으로 가니까 피곤한 거죠. 또 아까 소화가 안 되고 방금 소화가 안 되고 뭐 그러면 어떤다고 그랬죠? 잠도 못 잡니다. 예. 잠을 못 자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독소가 많은 환자들은 뒷목이나 어깨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뒷목 어깨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또 옆구리 통증, 등 통증 이것도 많이 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주변부로 다 아프고 힘들고요. 또 어깨나 이 근육들이 잠이 자꾸 결리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 냉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또 방광염이 자주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여성분들은 담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 여성 생식기 쪽에 담이 많이 가서 냉이나 방광염이 잘 낫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16가지 문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서 몇 개 정도 지금 체크가 되면 이게 이상이 있는 건가요? 4개 이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음. 5개에서 9개 정도 넘어간다. 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좀 안 좋으신 걸로 보셔야 되고 10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송이고 보고 저를 한번 상담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저 10개 나왔어요, 원장님. 안 좋은 치료 네. 진단 받고 치료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조금 전에 이제 개수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치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장의 담, 독소 이제 치료를 통해서 온몸의 면역을 높이거나 혹은 또 소화기 질환과는 별개로 호흡기 질환,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신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네네.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십니다. 2년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호전돼서 괜찮게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뒤에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셨습니다. 이분의 주증상은 뭐냐면 올 때 명치, 답답,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숨참, 가슴 답답 이런 걸로 오셨어요. 상복부도 가스 차고 체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처음 왔는데 너무 죽겠다고 오셨어요. 죽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2년 전에 치료를 통해서 열흘밖에 약을 안 먹었는데 그 약 먹고 2년 동안 잘 그나마 지냈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오셨던 환자시고요. EAV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아주 낮게 안 좋게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통해서 보니까 복진도 해보니까 체기도 지향이 심하고 상복부 쪽으로 굳어짐도 굉장히 심해서 약도 쓰고 치료도 하고 소적, 약침약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던 환자십니다. 치료를 통해서 치료 후에 EAV도 좋아졌던 환자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근데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좋아졌고 치료는 과정에서 아주 잘 됐던 환자십니다. 네, 저 보통은 뭐 기관지 천식, 숨참, 뭐 부종맥 이런 거는 뭐 담 독소 때문에 뭐 위장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 같은 경우도 담 독소가 이제 퍼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라든지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주의사항 원장님 이런 거 있을까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환자분의 네. 몸에서 이제 담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자마다 각기 다른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소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 흔한 건 아니고 일부 환자한테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몸에 있는 담 독소가 너무 많다든지 네. 또는 몸이 너무 쇠약하다든지 네. 심장이 약하다든지 또는 심장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음. 또는 약에 대한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예를 들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예.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또는 이게 두근거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음. 또는 처음에 약간 좀 울렁거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피부가 가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환자분이 느끼는 일시적인 불편감이고 초기에 대부분 없어진다고 보시면 명현 되겠고요. 반응 같은 건가요? 예, 그걸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약에 대한 독소 제거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러한 증상까지 동반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더욱더 큰 불편함을 좀 호소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건강하게 내 몸을 또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평소에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방이라는 거는 딱히 없죠.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면 예방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 못하니까 제가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일단 40번 이상 꼭꼭 씹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장이부터 소화가 되는 줄 알지만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이상 꼭꼭 씹으면 잘게 부서져서 위장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침하고 잘 섞여서 소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되도록 흰쌀 진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콩밥, 현미밥, 잡곡밥 이런 거 되게 좋은 음식들이에요. 식품 자체로는. 근데 위가 너무 안 좋거나 소화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흰쌀 진밥 먹는 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식재료를 드셔야 되면 인스턴트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식재료를 드시고 소박한 식사, 맵고 짜지 않은 소박한 식사, 과식하지 않는 거 필요하시겠고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고 자야지만 소화가 잘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돼서 심장에서 위장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보약보다 좋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네. 우리가 잘 체하지 않겠죠? 네. 체하지 않으면 담 독소가 생기지 않고 담 독소가 생기지 않으면 적치병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위장식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40번 이상 찝기, 진밥 먹기 등등 평소에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의 몸을 평소에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 위식도 장질환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노기현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